스피치의 4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봤죠. 낭독, 메모, 즉흥, 암송 스피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즉흥적으로 한마디 해야 되는 스피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완전히 외워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외우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흥 스피치,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이크를 받아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달라집니다. 앉아서 얘기할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나와서 한마디 이렇게 시키니까 버벅거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이 왔다 갔다 한다. 브랜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어디에서든 한마디 이렇게 마이크를 받고 또는 의뢰를 받고 한마디 짤막하기라도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단계로 준비합시다. 첫 번째, 감사 멘트. 두 번째, 현장 중계. 세 번째,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받거나 또는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맨 먼저 나올 말이 이 말입니다. 귀한 자리에서 저에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누구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 멘트. 격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현 상황을 중계하듯 한마디 하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인가, 또는 이 모임에 내가 어떤 자격으로 왔는가. 회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아는 사이 같으면 이 모임과 나와의 어떤 인연, 개인적인 인연이든 그룹의 인연이든 인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별하게 할 말이 없으면 어떤 개인이든 조직의 분위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칭찬의 말을 건네는 것,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한 자리에서 저에게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길동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 봉사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봉사를 팀의 봉사로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귀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 먼저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좋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저도 지역사회에 밝은 기운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땡땡땡 클럽의 창립 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 멘트, 현장 중계, 나와의 인연. 세 번째,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하자.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짧은 말이든 긴 말이든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인사, 끝인사, 이 마무리까지 분명히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어떤 문장을 외워서 가야 될 경우, 요즘 CEO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조직도 고위급으로 갈수록 면접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그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직원의 사무관 시험을 보는데요. 1분 동안 자기소개 스피치 하고 난 다음 9분 동안 몇 개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이게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수 있는 유일한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1분 동안 내가 해야 될 자기소개 문안을 외워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하고 직접 해보니까 제가 문안을 정해주고 일주일 뒤에 만났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제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3군데 4군데 버벅거리는 겁니다. 두 번째, 거울 앞에서 해보겠습니다.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하게 하니까
대여섯 번 막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괴감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다 외웠다고 했는데 왜 이러죠? 외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게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문단 위주로 몇 구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1분 원고다 그러면 3부분이나 4부분 정도로 문단을 나눕니다. 건물 4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1층을 완전히 짓고 굳은 다음 2층을 올리고 다 굳은 다음 3층, 4층 이렇게 올라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입이 암송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꿀벌이 먼 곳까지 단번에 날아가지 않고 조금씩 거리를 늘리면서 왕복을 거듭하는 중에 마침내 목적지까지 이르게 되는 방법을 암송에 적용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단, 보고 3번, 안 보고 1번 외워봅니다. 보고 3번 읽고 난 다음 안 보고 하려고 하면 멍해집니다.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바로 원고를 봐버리면 거기에서 계속 막힙니다. 그런데 방금 막혔던 원고 그 부분에서 그 앞에 마디를 한 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그래도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그 뒤에 하지만 기억력을 신장시키는 것은 나이보다 시험입니다. 이 문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앞에 마디를 태연하게 반복하자. 생각하려고 집중하자. 그래도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때 딱 원고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한 번 막혔던 데서는 웬만해서는 막히지 않습니다. 마치 용접을 붙인 자국은 더 단단해져서 다른 데보다 더 강도를 세게 갖고 있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을 그렇게 다 외우고 난 다음 두 번째 문단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3번, 안 보고 1번. 다 외웠으면 처음부터 다시 쭉 두 번째 문단까지 버려두고 세 번째 문단만 갖고 집중을 합니다. 보고 3번, 안 보고 1번. 다 외워졌으면 처음부터 쭉 세 번째 문단까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중간에 어느 부분이 막히더라도 쉽게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암송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 어느 정도 외워졌으면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암송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 연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듭니다. 같은 원고를 가족이든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일정한 문단을 서로 다르게 하거나 편차를 두고 큰 소리로 읽게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방해를 받아가면서 내 생각 집중력 잃지 않고 계속 해낼 수 있다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떤 갈등이 안에서 일어서든 자연스럽게 연습했던 대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암송 스피치, 한입이 암송법입니다. 이상 즉석 스피치 그리고 암송 스피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